시사영어 5번째 주 2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목은 Derek Chauvin Trial: Why Role of TV Cameras Could Come into Focus. 데릭 쇼빈 하면 누구냐면 바로 조지 플로이드를 무릎으로 목을 졸라 죽인 백인 경찰관 이름입니다. 그 사람 재판이 제목이고,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왜 TV 카메라의 역할이 come into focus, focus 하면 초점이라는 뜻이잖아요. come into focus는 초점 안으로 들어오다. 왜 TV 카메라의 역할에 지금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는가라는 제목이 됩니다. 재판과 카메라가 들어갔으니까 뭐 플로이드가 죽는 과정에서 찍힌 카메라 얘기가 아니고 재판정에서 카메라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BBT 뉴스입니다. One of those cameras will be trained on Derek Chauvin, the former policeman accused of killing George Floyd in custody.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train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거 인터넷, 여러분 저 핸드폰이나 인터넷 사전으로 찾아도 이 뜻은 안 나와요. train 하면 뭐 훈련하다, 뭐 훈련시키다 이런 말 외에는 인터넷의 사전에는 안 나와요, 뜻이. 이런 사전을 봐야 나옵니다. 영영사전이라든지 인터넷에서도 이제 큰 온라인 사전 같은데 영어로 된 사전에만 그런 뜻이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겨누다는 뜻이에요. 겨누다. 카메라를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서 겨누다, 아니면 총을 겨누다고 할 때도 train이라는 말을 써요. 카메라들 중에 하나가 데릭 쇼빈에게 겨누어질 것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전에 경찰관이었는데, 어떤 경찰관? accused of, 조지 플로이드를 죽인 죄로 accused, 고발된 전 경찰관 데릭 쇼빈을 향할 것입니다. in custody 하면 지금 현재 in custody는 누구에게 묻냐면 데릭 쇼빈에게 묻는 거예요. 지금 구류 중인, 체포되어서 감옥에 있는 쇼빈에게 카메라가 향할 것입니다. Mr. Chauvin could be jailed for decades over the 25 May 2020 death of Mr. Floyd, an unarmed black man. 이게 미국 뉴스면 미스터라는 말을 안 붙이거든요. 근데 영국 뉴스라서 이렇게 뭐 예의를 갖추는 건지 미스터라는 말을 붙입니다. 쇼빈은 아마 could be jailed 하면 가능성을 말하죠. 징역을 살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for decades니까 정해지지 않은 수십 년이야. 20년 될 수도 있고 30년 될 수 있고 어떻게 판결이 나올지 모르죠. 뭐에 대해서? 2020년 5월 25일, 작년 5월 25일 날 있었던 플로이드의 죽음에 대하여 수십 년 동안 감옥에 갇힐 수 있습니다. 그 플로이드를 다시 묘사한 게 비무장 흑인 남자라고 말했습니다. The knee Mr. Chauvin placed on Mr. Floyd's neck was filmed for all to see. 그 쇼빈이 그 플로이드의 목에다가 올려놨던 그 무릎은, 재밌는 표현이죠. 플로이드의 목에다가 쇼빈이 내려 찍었던 그 무릎은 찍혔습니다. 영상에 찍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나도 여러 번 봤죠. 여러분들도 여러 번 봤죠. 20번 이상을 숨을 못 쉬겠다고 말을 했는데도 계속 눌렀죠. 그리고는 의식을 잃고 1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Angered by what they saw, 그들이 본 것 때문에 분노한 군중들은, 시위대들은, 전 세계 시위대들이 말했습니다. 이제 인종적인 어떤 injustice, 인종적인 불의함을 좀 중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Now cameras will let them see the justice system in real time. 이제 카메라가 그들로 하여금, 그래서 그들은 앞에 말한 프로테스트를 뜨지만 사실 온 세상 사람들을 다 말하죠.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미국의 그 법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게 할 것입니다. In real time, 실시간으로. Never before has a judge allowed cameras to film a full criminal trial in the state of Minnesota. Never before 하면 이제 부사가 부정하는 부사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has a judge allowed라는 도치가 벌어졌어요. 원래 a judge has never before allowed가 원래 어순인데 never before라는 말을 강조해서 앞에 나오게 되면 has a judge allowed라고 이렇게 도치가 됩니다. 이전에 어떤 판사도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한 일개 판사예요. 대단한 미국의 법 시스템이죠. 일개 판사가 카메라로 하여금 형사 재판을 완전하게 촬영하도록 허락한 재판관은 없었습니다. Never before. 어디에서? 미네소타 주에서. 미국은 주마다 다르니까 어떤 주는 뭐 카메라를 대고 찍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는 못 찍어요. 그래서 재판 과정을 뉴스로 나올 때 보면 항상 화가가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법정 상황을 그림 그려갖고 표정 같은 것들을 이렇게 그려서 언론에 내보내거든요. 그런데 미네소타주는 카메라가 한 번도 허용된 적이 없는데 이 재판에 대해서는 한 재판관이 카메라를 허용한 거예요. 대단한 거죠.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달라요. 우리나라 법, 여러분, 고무줄이잖아요. 고무줄.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한국에서요. 서울시장, 부산시장, 그 야당 후보들 다 옛날 누구 대통령 때 같이 죄를 저지른 인간들인데 지금 또 시장이 되겠다고 나섰고 지금 뭐 지지율이 더 높대요.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한심한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법정 시스템하고 너무 다른 차이가 있죠. 어떻게 일개 판사가 이런 허락을 할 수 있을까요? 미국은 이 담당 판사가 허락을 해버린 거야. 왜냐하면 뒤에 나오지만 너무 그 전 세계적인 관심사고 국민적 정서가 이거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눈으로 지켜보겠다. 재판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재판 과정을 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담아서 재판관이 이렇게 허용을 할 수 있다는 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트라이얼, 이 재판 인터넷 구글에서 치면 이 쇼빈 전 경찰관의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나와요. 전혀 가려주지 않죠. This access was granted to Court TV, a U.S. network best known for its slick yet lurid coverage of criminal cases in the 1990s. 액세스하면 다가서다, 접촉하다는 뜻이에요. 카메라를 찍을 수 있는 그 허락은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코트 TV라고 미국 의회에서 벌어지는 일, 법정에서 벌어지는 일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찍어서 생방송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미국의 네트워크인데 아주 뭘로 유명하냐면 90년대에 슬릭하면 미끄러지듯 하다는 것이니까 능숙하고 그다음에 루리드 하면 아주 선정적으로 사람들이 막 자극이 될 수 있잖아요. 선정적인 보도를 하니까 이렇게 능숙하고 선정적인 보도로 가장 잘 알려진 US 네트워크 TV, 콜트 TV에게 그 허용이 주어졌습니다. Its gavel-to-gavel footage will be shared with the media outlets and broadcast live to audiences globally. gavel 하면 뭐냐면 이게 재판관의 그 망치예요, 망치. 재판관이 땅땅땅 두드리는 망치를 gavel이라고 그래요. gavel to gavel. 시작할 때도 치고 끝날 때도 치고 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뜻이에요. gavel to gavel. 법정 소송이 재판이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의 footage, 동영상은 아마 공유될 것입니다. 미디어 아울렛 하면
언론 매체와 공유할 것입니다. 파는 거죠. 이제 계약을 해갖고 뭐 이런 거 보도할 수 있는 거 판권을 파는 거겠죠. 그리고 생방송으로 방송될 것입니다.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Every move Mr. Chauvin makes, down to the faintest facial expression, will be open to public scrutiny. 이게 아주 무시무시한 거예요. 카메라가 아주 클로즈업을 하기 때문에 눈 한 번 깜빡이는 것까지도 놓치지 않거든요. 어떤 검사나 어떤 변호사가 변론을 하는데 만약에 이 쇼빈이라는 사람이 비웃는 표정을 짓다든지 뭐 인정하지 않는다는 표정을 짓는다든지 그런 걸 낱낱이 잡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쇼빈이 만드는 모든 동작 하나하나 무엇까지 가장 여린 얼굴 표정에 이르기까지 down to 다른 것도 다 찍지만 아주 가장 민감하고 섬세한 얼굴 표정까지 will be open to public. 완전히 공개될 것입니다. public 무엇에 공개되느냐? 스크루티니 하면 조사, 관찰하다는 것이잖아요. 일반 대중들이 자세히 관찰하는 걸로 아마 공개될 것입니다. During the jury selection, which was also filmed live, a suited Mr. Chauvin was seen day after day listening intently and taking notes. 아마 이 사람 재판에서는 배심원들 선정하는 일도 있었나 봐요. 배심원 선정까지도 생방송으로 중계가 된 거야. 이 생방송 중계에서 아주 양복을 입은 쇼빈은 매일매일 카메라에 등장했습니다. 뭐 하는 장면으로 아주 주의 깊게 듣고 또 노트까지 하는 그런 모습들을 다 찍었습니다. While not unusual in the US, that kind of transparency raises long debated issues about the role of cameras in courtrooms. 비록 미국에서는 이렇게 흔치 않았던 일은 아니야. 자주 있었던 일이지만 이런 투명성, 법정 모든 과정을 다 보여주는 이런 투명성은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던 이슈를 일으킵니다. 논쟁을 일으킵니다. 무엇에 대한? 법정에서의 카메라의 역할에 대한 논쟁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이건 프라이버시다. 뭐 아니면 너무 그래피컬한 묘사도 나올 수 있잖아요. 범죄 사실을 묘사하는 재판에서는 끔찍한 이야기도 나올 수 있으니까 과연 이런 것을 보호하는 게 우선일까? 아니면 공개해갖고 다 드러내는 게 우선일까? 하는 논쟁은 항상 일어나는 거죠. There are two sides to this debate which both hinge on two fundamental tenets of the U.S. Constitution, the freedom of the press and the right to a fair trial. 이 논쟁에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어떤 면이냐면 두 가지 근본적인 영역, 미국 헌법의 두 가지 근본적인 영역에 의존하는 힌지, 거기에 달려있는 논쟁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언론의 자유, 언론이 어느 정도 자유를 가져야 되느냐는 거, 또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이런 두 가지 면에 대해서 항상 그 근본적인 헌법의 정신을 가지고 싸움을 합니다. Court TV believes its coverage of the people versus Derek Chauvin will uphold both of those constitutional rights. 이렇게 싸우는 와중에서도 코트 TV는 믿는 바가 뭐냐면 보통 이 the people 하면 이제 모든 국민들을 말하는 거죠. 국민 대 데릭 쇼빈이라는 사람의 재판을 커버리지, 보도하는 것은, 찍는 것은 바로 위에서 말한 언론의 자유와 공정한 재판할 권리 두 가지 헌법의 권리를 다 uphold, 지지하는 겁니다. 지지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언론이 보도할 수 있는 거 자유롭게 보도하면서 또 공정한 재판이 되도록 지켜볼 수 있다. 이런 이점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The death of George Floyd has galvanized people around this idea that there needs to be changes to the system. Michael Ayala, a senior court TV presenter, told the BBC.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은
galvanize 하면 이게 무슨 도구마다 아연으로 뭐 칠하다 이런 말인데 이것은 어떤 일깨워주다, 활발하게 만들어주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활발하게 일깨워 주었어. 이런 아이디어에 관하여. 어떤 아이디어? 이 시스템에 변화가 있어야만 한다. 우리가 너무 미국은 법정에서 카메라를 사용 못하니까 화가 그림만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거 보여줘야 된다. 라고 하는 어떤 변화가 항상 있어야 된다. 필요가 있다라는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일깨움을 주었습니다.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 그냥 재판 과정을 우리가 못 보면 어떻게 나올지 몰라 결과가. What cameras allow us to do is give people a window into the courtroom so they can see how the process works. 카메라가 우리에게 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창문을 주는 것입니다. 카메라가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것은 뭐냐면 창문을 주는 일이야. 어떤 창문? 법정 안에를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지, 법적으로 이 사람을 유죄 판결 내릴 때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를 볼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Perhaps in that way, 그런 방식으로 it will give them some confidence in the system. 바로 사람들에게 법정 시스템에 대한 자신감, 믿어도 되겠구나라는 것을 주지 않겠는가? Perhaps니까 가정하는 거죠. In that way, 카메라로 다 촬영해서 보여주면 미국의 법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기대한다는 거죠. This is one version of the argument made by Hennepin County District Judge Peter Kyle. 이렇게 방송국 사람이 이야기한 것 같은 것이 지방 판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논의의 또 다른 하나의 버전입니다. 이 지방 판사도 똑같은 식으로 주장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창문을 줘서 다 들여다볼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 헤네핀 카운티의 지방 판사야. 이거 작은 판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주장을 하면서 카메라를 허용했다는 얘기입니다. He permitted the filming of the trial in the landmark ruling last November.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정말 기념비적인 판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념비적인 판결. 법관 한 사람이 소신을 가지고 그 주의 모든 법을 뛰어넘는 판결을 내린 거야. 그게 기념비적인 판결이야. 뭐야? 법정을 촬영하라는 것을 그는 허용했습니다. 언제? 지난 11월에. In that order, 그 명령에서 그는 무엇을 말했냐면 intense public interest.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국민 정서를 담아야죠. 판결이 이렇게. 우리는 국민 정서하고 관계없는 판결을 해요. 저런 범죄자 저거는 어떻게 벌을 받아야 된다는 국민 정서가 있는데 무죄로 풀려나요. 죄 없는 사람을 잡아다가 죄를 뒤집어 씌우고 한국 판결은. 국민 정서에 맞추어서 판결하는 것이 상식적인 판결이고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여기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예요? 이 재판에 대해서는 대중들의 관심이 보통 인텐스한 게 아니야. 강렬해. 그러니까 이거 공개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COVID-19 limitations on courtroom access. courtroom access는 코트룸을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제한돼 버렸어.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것 때문에라도 TV로 볼 수 있게 하자. 그것이 his main reason for overriding Minnesota's restrictive policies on filming trials. 재판을 촬영하는 것을 제한하는 미네소타의 정책을 overriding, 뛰어넘는 주된 이유로 이 두 가지를 든 거야. 국민적 정서가 장난이 아니다. 또 하나는 지금 코비드-19 때문에 법정에 못 오는데 공개하자라고 미네소타 주 법을 완전히 뛰어넘는 이유를 대갖고 이긴 거예요. 그래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에 대한 판결을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재밌으라고 내가 좀 다른 정보에서 딴 건데, What has happened since Chauvin's arrest? 그 경찰관이 체포된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보면, On 7 October 2020, a judge agreed to free Mr. Chauvin on a 1 million bail pending trial. 작년 10월 7일 날 판사 한 사람이 쇼빈을 풀어줬어요. 뭘로? 100만 달러 보석으로. 보석금 100만 달러를 내고 이 사람을 풀어준 거야. 이것도 웃기죠? pending trial 하면 뭐예요? 재판할 때까지. 재판할 때까지 언제 시작할지 모르니까 그때까지 pending, 이제 할 예정인 재판 기간 전까지 보석금 1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2억이에요. 12억을 보석금을 받고 풀어줬어요. He had been held since May at a maximum security prison in Oak Park Heights, Minnesota. 그래서 이게 had been held니까 풀어주기 전에는 이미 감옥에 있었다는 얘기죠. 언제부터? 5월 달부터. 사건이 5월 달에 벌어졌는데 사건 벌어지자마자 보안이 최고 가장 강한 보안, maximum security prison 하면 중범죄자, 아주 강력 범죄자들만 수용하는 오크파크 하이츠라고 하는 미네소타 감옥에서 사건이 발생한 뒤로부터 쭉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월 달에 풀어줬으니까 5개월은 갇혀 있었던 거야. 그리고 10월에 자유의 몸이 됐어. 보석금 100만 달러를 내고. 그런데 conditions of his bail include Mr. Chauvin not contacting Mr. Floyd's family, surrendering his firearms, and not working in law enforcement or security as he awaits trial. 보석금의 조건이 뭐였냐면 그 죽은 플로이드의 가족을 접촉해서는 안 되고 갖고 있는 모든 무기를 다 반납해야 되고 그리고 law enforcement, 경찰관으로서 일하지 않아야 돼. 뭐 당연히 해고됐는데 무슨 일을 해요. 그러나 경찰관 역할을 못 해야 되는 게 조건이야. 아니면 시큐리티도 하면 안 돼. 무슨 뭐 경비를 쓴다든지 이런 관련된 일도 하면 안 돼.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그런 조건으로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베일하고 바운드라는 거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베일. 이건 채권이라는 건데 이 사람이 뭐 경찰관 출신이 돈이 어디 있어서 12억이나 내고 보석금을 받고 풀어줬을까요? 개인이 돈이 없을 경우에 이 본드 회사가 돈을 대신 내줘요. 그러면 100만 달러에 대한 그 보석금에서 이 범죄자는 10만 달러, 10%를 내면 되는 거야. 그러면 10만 달러가 1억 2천만 원인데 그 돈은 어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어요. 누구도 말 안 해요. 어디서 돈이 났는지. 그런데 이 사람 돈이 없어도 이런 회사에서 이만큼 돈을 벌고 대신 대주는 거예요. 근데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 그러면 돈을 고스란히 다 뺏기는 거죠. 그러니까 도망가지 않을 사람에게는 이렇게 허락해 주는 거야. 베일로서 보석금은 100만 달러지만 채권으로 아마 냈을 거라고 사람들은 추측하고요. 이 사람은 10만 달러 정도만 냈을 거다. 그런데 그 10만 달러의 출처는 모릅니다. 그리고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 원래 재판 때 이 뉴스를 자세히 봤더니 원래 12만 5천 달러를 120만 5천 달러를 no condition, 조건 없이 내라 그랬어. 그러니까 15억 정도를 조건 없이 네가 뭐 해도 돼 라고 보석금을 책정했는데 바운드로
100만 달러로 줄인 거예요. 그 대신 조건이 붙은 게 뭐예요? 이런 조건. 접촉하지 않는다. 무기 안 갖고 있어야 된다.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그리고 사회에 해가 된다는 그 어떤 확신이 없으면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분명히 풀어주면 화근이 될 수 있을 경우에는 안 해주는 거고 당연히. 이런 일이 있어서 이 사람이 풀려났어요. 5개월 동안 풀려났는데 재판이 시작되면서 당연히 다시 갇히는 거죠. 아까 그래서 in custody라고 했잖아. 2월 달에 US media reported that former US Attorney General Bill Barr quashed a potential plea deal that would have seen Mr. Chauvin spend 10 years behind bars in exchange for pleading guilty. 2월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 언론 매체가 뭐라고 보도했냐면 전 미국 법무장관인 빌 바, 이건 연방 법무장관이니까 미네소타 주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연방 법무부 장관이에요. 이 사람은 기각했어. 어떤 요청을 기각했냐면 쇼빈에게 10년만 감옥에 살게 하겠다. 만약 네가 in exchange for pleading guilty, 네가 유죄를 인정하면 10년만 살게 해주겠다. 라는 요청을 할 수 있었는데 이 법무부 장관이 그 요청 자체를 기각해 버렸어요. 너는 재판받고 몇십 년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한 거야. The New York Times reported that Mr. Barr, a Trump appointee, felt the deal was 이거 잘못된 문장이에요. 이거 신문에서도 이렇게 실수를 해. 이거 빼야 돼. Felt that the deal would be perceived as too lenient and wanted the state officials to be make 이것도 또 틀렸어. 미국도 이렇게 빨리 썼는지 온라인에서 실수가 있어요. 그렇게 딜, 만약에 유죄라고 인정하고 10년만 살기로 이거 계약 거래하는 게 있어요. 미국은 유죄 거래가 있어요. 유죄라고 말하고 유죄 협상이라고 그러는데 그 거래하면 좋다, 나 죄 졌다, 내가 죄인이다 인정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 사는 거야. 근데 재판해갖고 내가 무죄가 될 수 있으면 이제 안 하는 거. 10년을 왜 살아? 아마 이런 죄에 대해서는 이런 유죄의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좋다, 죄 인정할 테니까 10년만 살게 해달라 라고 할 수 있었는데 그 딜 자체를 아예 연방 법무부 장관이 기각해 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재밌죠. 그 딜은 어떻게 여겨질 거다. 너무 관대한 걸로. 저 사람은 10년 더 살아야 돼. 10년만 살게 되면 사람들이 안 좋아할 거야. 국민 정서를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또 주 법관들이 그들의 결정을 내리도록. 그러니까 10년 이상을 때려라라는 말하고 똑같죠. 결정하도록. 근데 어떻게 잘못되면 무슨 변호사를 써갖고 또 무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은 다 있으니까 아무튼 쇼빈의 그 기소에 대해서 판사들이 알아서 결정하도록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해갖고 10년만 살게 하는 것은 너무 관대한 판결이야. 해서 거부를 해버렸어요. 법무부 장관이. What do we know about his personal life? 그러면 그의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쇼빈은 미국 육군에서 two stint 하면 두 번에 걸쳐서 두 기간 동안, stint는 period라는 뜻이, 두 기간 동안 미국 군대에서 복무했는데 뭐 하기 전에? 그가 경찰에서 일하기 전에 미국 육군에서 두 번 동안 일을 했대요. He was a member of the military police. 헌병 출신이야, 헌병 출신. 96년 9월부터 97년 2월까지 미 헌병에서 일했고 다시 또 99년에서부터 2000년 5월까지 두 번 일했다고 그래서 two stints라는 말 썼어요. 그의 다른 잡은, 이전에 있었던 잡은 뭐냐면 경비원도 했어. 시큐리티 가드, 나이트클럽 같은 데 경비원 했다고 했죠. 맥도널드에서도 일했고 The day after Mr. Chauvin's arrest, 그 경찰관이 체포된 다음 날 그의 아내 켈리의 변호사는 말하기를 부인이
이혼 소송을 걸었다. 이혼 신청을 했다. 그 아내가 경찰관이 그런 일을 저질렀을 때 온 미국이 뒤집어졌거든요. 아마 감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경찰관이 뭐 평소에 뭐 정말 사랑하는 남편이었다면 이렇게까지 했겠습니까? 그런데 뭔가 밉보였거나 아 저런 남자 잘 됐어 라고 했는지도 모르는 거야.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아주 완전히 그냥 비참한 인간이 된 거죠. 지금 재판 판결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She is devastated by Mr. Floyd's death and her utmost sympathy lies with his family, with his loved ones and with everyone who is grieving this tragedy, her lawyer said in a statement. 그 아내의 변호사는 뭐라고 말했냐면 그의 아내는 지금 비탄에 빠졌다. 플로이드의 죽음 때문에. 그리고 그녀의 가장 큰 그 위로가 그 가족들에게 있다고. 가족들에게 보낸다. 위로를 보내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는 이 비극을 슬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내 마음을 전한다라고 변호사를 통하여 발표를 했어요. 성명을 통하여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튼 미국 재판관 하나가 이 중요한 사건에 대한 과정을 모두 카메라에 담아서 실시간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허락할 수 있는 미국. 대단한 법 시스템이죠. 한 사람의 양식 있는 판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우리나라하고 너무 다른 미국의 법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수업 여기까지 합니다.